안녕하십니까. 웹 3.0 기반 빅데이터 활용 수업으로 사회 역량 기르기와 관련된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사회 수업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왜 배워야 할까요? 2019년 빅데이터 활용 수업 모형을 제안한 부산교대 황홍섭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이 둘의 진행 과정의 특징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것은 특정 주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정서, 행동 방식에 관해 현재 누적되고 있는 다량의 데이터에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가치를 찾아내어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들 같은 인문 탐구 활동이고 구성주의 관점에서 지식과 개념을 형성해가는 방식의 적절한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에 주목했습니다. 빅데이터는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것처럼 포털에서 제공하는 트렌드 검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가치를 담고 있지 않고 특히 주제에 맞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빅데이터는 따로 수집하고 저장 공간을 만들어 공유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 빅데이터 저장 및 공유 공간에 이 학습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관하여 현재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이 학습터를 플랫폼으로 수집 자료를 저장 공유하고 빅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수업을 만들고 실천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시내 학교 한 학급 23명의 학생들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여 학습 습관, 사회 역량, 데이터 활용 능력을 분석하였고 실태 분석 결과 실험 집단인 소규모 산촌학교 학생들이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 능력이 5점 만점에 평균 1점 이상 낮게 나타나 교사가 시연을 하며 단순 검색부터 분석까지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자 했고 데이터 자체를 소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화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의미를 찾고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얻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환경을 조성하였고 패턴 찾기, 예측하기, 실천하기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였으며 동아리 활동이나 놀이 수업 및 교사의 수업 연구 활동을 심화 단계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연구자 찾기였는데요. 이 공동연구자를 실험 대상에 포함해서 이 개념을 지도하며 교사가 이해하는 과정, 수업에 적용하면서 느끼는 점, 학생의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주 연락이 오고 갔어야 했고 프로젝트가 마칠 때마다 교사의 소감이나 학생 반응 등을 분석하고 다음 프로젝트 계획을 협의하여 공동연구자와 매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부터 스터디를 시작하고 관련 연수가 없어서 민간 자격증 연수를 들었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협의해서 원안을 수정하고 이 학습터의 단점을 보완하는 사진형 게시판 기능 활용, 또 필요한 빅데이터 강좌 제작 등을 협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PD입니다. 용하!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다 쉽고 빠르게 분석하여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들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특정 주제로 빅데이터를 찾아내서 분석하고 그 분석한 자료를 탐구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진 빅데이터를 창출해내는 DATA 수업 모형에 맞춰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종류의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이번에 실천하기 단계에서는 패턴 찾기, 예측하기, 실천하기 중심 활동을 실시했는데 실제 수업 영상으로 구현된 프로젝트 7번 TV를 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DATA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의 적정 가격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V 판매량으로 사람들이 어떤 TV를 제일 좋아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판매량으로 먼저 검색을 해가지고요. 최근 3개월 동안 그 검색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연관 검색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감성 검색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찾아가지고 캡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그거를 저장하면 됩니다. 안 돼요. 해보니까 주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나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자, 자신이 그냥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선택 기준을 한번 정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TV 구입할 때 주로 뭘 보고 사요? 가격. 일단 가격을 보고 사겠죠. 가격은 일단 기본이고,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기준이 얼마나 선명한가, 뭘 보니까. 그거 말고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TV를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저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TV의 선택 기준, 베스트 3. 지금 여기 활동지에 한번 정해보고 거기 밑에다가 왜 그 기준을 선택했는지 한번 세 가지를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 가지 선택 기준을 다 정한 친구는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TV 카테고리를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TV로 가보면은 TV, 그 다음에 TV 제품 모두 보기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TV가 나와요. 최대 179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싼 거는 선택한 두 개의 TV도 이제 소셜 트렌드에서 보면은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비교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비교 분석. 그래서 요 활동지에다가 이제 그 TV의 제품명, 가격, 크기와 성능, 블로그에 있는 사용 후기를 정리해서 자신의 선택 기준에 맞는 TV를 선택해 볼 건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TV를 고르고 그 다음에 선택 기준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공동 구매자를 모집해서 실제로 공동 구매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유튜브 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의 기준에 맞는 TV는 무엇인지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선택한 TV의 공동 구매자를 정하고, 세 번째, 추가적으로 두 명 갖고 공동 구매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동 구매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제작하고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발표를 해보도록 공동구매원을 모집합니다. 사진이 좋아요. TV를 만나기. 사진 안 좋으면 보는 사람 모여라. 저희 같이 공동구매해요. 저희가 TV를 살 때 중요하게 고르는 점은 기능이 좋은 TV를 고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TV를 구매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진, 성능, 디자인입니다. 연구과제 3번에서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실시했던 연구과제 2번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 주변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해서 흥미를 보다 높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스포츠의 무관중 경기를 DATA의 단계로 분석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계 발표대회 준비를 했습니다. 보드게임의 필승 전력과 승률을 데이터로 누가 기록해서 이를 놀이활동 및 영재교육원 수업에 적용하였습니다. 교사와 교생 선생님의 빅데이터 활용 수업을 반성하고 협의하였으며 빅데이터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외부 강의를 실시하였고 과정중심 평가하기를 통해 이 학습터에서 학생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각적 구체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회교과 역량에서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문제 해결 역량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인문 탐구 방식의 수업이 일반 수업에 비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빅데이터 역량 중 데이터 수집 및 표현 역량에 비해 데이터 분석이 유의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인이 데이터를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확실이 없는 자신감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만족도 분석 결과입니다. 빅데이터 수업을 하며 배우거나 자랑하고 싶은 것을 써달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탐구하는 특정 주제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긍정,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빅데이터 분석의 강점과 자랑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힘들었던 점을 솔직하게 적어달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특정 주제에 관해 검색한 자료가 쉽게 찾아지지 않을 때
반복 검색하는 것, 자료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작하여 표현할 때 특히 생소한 사이트에 들어가 내용을 파악하는 것 등을 힘든 점으로 꼽았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 수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지금은 꿈이 없더라도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학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제 삶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있어서 학교 교육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본 연구의 장점이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인생에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직업을 고를 때도 뭘 고르게 된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고 어떻게 활용할지 알게 되었으며 특히 미래 사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역량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빅데이터 수업이 만약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미래의 유망 직종을 탐색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어서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조금 빡빡하게 진행되어서 조금은 힘이 들었고 특히 포스터나 광고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주제로 검색을 했는데 검색 결과가 관련이 없는 것이 나올 때 다른 키워드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저희의 빅데이터 활용 수업 연구는 현재 학습뿐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 삶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서 빅데이터 활용 사회 수업을 위한 이학습터 활용 및 교실 환경 조성과 교사 역량 강화, 사회과 프로젝트 수업, 과정 중심 피드백과 심화 프로그램 개발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